극수필 6강 병기님의 경주의 달밤이라는 수필입니다. 이병기 경주의 달밤. 자, 이병기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1930년대 시조 부흥운동 요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시조라는 장르는 아시다시피 고려 때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해가지고 고려 말에 완성된 우리의 국민문학이죠. 그래가지고 이 조선조 때 평시조부터 사설시조까지 정말로 계층 관계없이 그죠? 계층 관계없이 평민 그리고 기생, 여성 다 모두가 다 향유하던 대표적인 문학 갈래였잖아요. 그러다가 개화기를 맞아가지고 신시문물에 이 시조가 거의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거죠. 그러다가 1925년 일제강점기입니다. 이때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시조 부흥운동을 시작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잡아서 오늘 공부할 이 이병기, 이은상, 정인보 이런 분들이 시조 부흥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시조 부흥운동은 잘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측면이 강합니까? 솔직히 민족 문학이라는 측면이 아주 강하지.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전통을 찾자라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한 거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래 예전의 시조가 단지 3장 6구 45자 안팎의 세 줄짜리 누가 보더라도 시조처럼 보였다면 이 30년대 시조부운동은 이제 장별로 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별, 심지어 음보별로 배행을 함으로써 흡사 자유시처럼 보이고 지나치게 한자어 많은 것을 또 순우리말을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시조를 되돌려주고자 했던 그런 운동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오늘 공부할 이 작품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이러한 민족적 관점 혹은 전통 수호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침 수필의 제목이 어디죠 지금요? 경주죠. 경주. 경주의 뭐다? 달밤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경주라는 곳에서의 달밤이지. 경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년의 옛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곳이죠. 따라서 경주만 가면은 그냥 경주는 시가 아니라 하나의 뭐다 이거는 박물관처럼 맞죠? 그런 느낌이 나겠지. 그렇다면 이 글의 작가 또한 경주를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겠죠.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경주를 여행하고 쓴 뭐랍니까? 기행수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험 칠 때도 이거부터 먼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뭐다 기행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글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됩니까? 기행은 사실과 의견으로 나눈다면 즉 여정, 견문, 감상의 요 세 단계가 있죠. 그래서 뭐에 따라서 이 친구의 뭐에 따라서 여정에 따라서 어디를 갔는가 맞습니까? 거기서 본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가 이것 중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독서지문 읽을 때 문단을 나눠가면서 맞죠? 글에 읽는 게 중요하다면 기행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보는 순간 여정별로 나눠야 됩니다. 그게 독서지문의 문단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필이니까 특별한 형식적 제약 없을 것이고, 여기 나오잖아. 글쓴이의 여정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 그러면서 이 글의 통한 필자의 뭐다? 감상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여정 잡아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둘째, 이 작품에 묘사된 견문 부분에서 여정 잡고, 견문 부분에서는 뭘 봐라? 당대의 시대상을 보아라는 얘기고, 여정을 보면서 견문에서는 시대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봐라? 작가의 감상을 보아라. 거기에 관점과 태도를 읽어라. 요렇게 글을 읽어야 될 지침을 3번 보기에서 설명을 했죠, 벌써. 읽어갑시다. 수업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미리 읽었겠죠. 그래서, 자, 먼저 필기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정부터 잡고 가겠어요. 첫째, 얘는 어디 나섰다? 여관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 여관 밖에 있는 어디? 요리집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 길로 나아갑니다, 이제. 일부러 보기 쉽게끔 전폐지 열어서 지금 형광펜 했습니다. 큰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대로는 안 갑니다. 여기 보면은 봉황대로나 올라갈까 하고, 그죠? 제 펜 위치 나오죠? 봉황대로 올라갈까 하고, 여기는 안 가고,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신장로만 고요히 누워있는 곳을 또 갑니다. 됐습니까? 자, 중요한 게 나와요. 그리고 이 글에서 중요한 방금 작품 제목 뭐였죠? 경주의 달밤이었죠. 그랬더니 동천에 떠오르는 뭘 보았다? 저녁달을 보았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 달에 대한 감상이죠. 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까지입니다.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신장로만 고요히 누워있는 길에서 이제 처음 오는 이 길은 아주 넓고 평탄한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갑니다. 이 표시 아니었지? 이 표시였죠? 일로 갑니다. 그리고 북천내라는 처음에 백사장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조약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씨름판을 또 봅니다. 씨름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씨름에 대한 얘기가 보니까 뒤에도 씨름이 있고 이에도 씨름이 있죠. 씨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또 얘기하고 난 뒤에 이제 조약돌판으로 나와서 이리저리 어정어정 거립니다. 그랬더니 달은 이제 중천에 떠 있다라고 하죠. 처음에 제가 빨간 형광펜 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녁이 되니까 달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이제 달이 어디 있으니까? 중천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만큼 뭐다?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얘기하죠.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참으로 맛깔스럽게 나를 따르는 이는 다만 나의 그림자만이다 라면서 아주 운치 있게, 그죠? 경주의 달밤을 홀로 거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큰 틀 잡았습니다, 일단. 자,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여관을 나섰다. 저녁을 먹고. 아주 쉽죠? 일단 표현법 뭡니까? 수필은 표현법 챙겨야 됩니다. 뭐 됐다? 도치를 했습니다. 도치하면서 일단 시간적 배경 나왔죠? 저녁을 먹고라는 시간적 배경 나왔고, 이제 나섰다 하니까 뭐가 시작되었다,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결과적 행동을 먼저 얘기하고 난 뒤에 사건의 선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하면서 뭐다 이제 독자로 하여금 주목시키는 그런 기법이죠.
이 경주는 벌써 2번이나 본 것이지만 실제 이 작품을 쓸 때 휘문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학생들 인솔해서 경주로 수학여행 온 거예요. 3번째 수학여행이에요. 그래 올 때마다 이분은 상당히 기분 좋다는 얘기죠. 왜? 지금 또 처음 보는 것 같이 뭐하고 경주가 새롭고 이상하게 실이 생각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필자의 경주에 대한 태도는 지금 분명히 긍정적이죠. 얘기했습니다. 저도 경주하면은 뭐다 우리는 정말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그지? 유일하게 경상도가 정치의 중심이었던 시기였잖아요. 자, 어쨌건 이 경주가 바로 전통의 도시다. 딴에는 온종일 차에 시달려 온몸이 피곤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방에 안에 누워있기는 싫고 자꾸 밖으로 한번 나오고 싶다. 즉 경주를 둘러보고 싶다라는 본인의 욕망이죠. 이거 충분히 이해됐죠, 이제? 이분은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이제 나섰습니다. 했더니 여관 옆에는 새로 난 요리집이 있어서 무슨 소리가 난답니까? 장구 소리와 노래 소리가 난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경주라면은 어떤 노래가 나와야 되죠? 시조창이라든가. 맞죠? 그런 게 나오는데, 가만히 길을 보았던 에라이 비름어가 아니다. 경주다운 노래가 아닌가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들었죠. 그런데 나의 요구와는 아주 딴판이다는 얘기죠. 아시죠? 이제 경주다운 노래가 뭔지. 맞죠? 전통의 맛이 한껏 변하는 그런 전통 음악을 얘기하겠지. 그런데 뭐다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근래 유행하는 노래랍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네요. 다른 데로 가볼 수밖에 없다 이랬죠. 이제 나왔습니다. 해서 이제 여간 나섰고 요리집 왔는데 요리집에서 실망을 했죠. 그리고 어디로 왔다 이제 큰 길로 나갔습니다. 침침한 좁은 골목을 나서 제법 전대가 큰 길로 갔더니 이 상점들이 좌우에 있는 상점, 토목점, 잡화점, 철물점, 과자점은 전부 다 점포죠. 거기는 다 누구 거다? 일본인 아니면 진화인 거랍니다. 만주일 해가 저는 진화인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CHINA죠. 차이나 진화. 진화. 이거 본래 차이나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을 중국 가운데 중자 써서 부르죠. 그죠? 앞으로 중국은 진화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거는 진나라 때부터 있었던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진화인의 것이고.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 것 아니면 외국인 것? 외국인 것이고 물로 터진 감, 능금, 배나 그 옆에 몇 개 놓고 파는 것 이거 뭡니까? 이거는 노점상이죠. 점포를 가진 사람은 누구? 외국인이고 행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조선인이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죠. 어느 것이든지 거기에는 뭐다? 먼지 하나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왕래가 없다는 얘기죠. 전등은 가물가물하고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어쨌건 두 개 대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자는 외국인이 들어온 것을 비판적으로 본다라기보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견문을 통해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복이 있었지. 당시 우리 조선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정도 여러분들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 복에 있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이 사람 뭐하러 왔습니까 지금? 경주라는 멋에 겨워서 이 사람 그죠? 나왔죠. 근데 경주다운 경주를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봉황대로나 할까 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점점 전과 같은 시가지가 아니고 상점도 없고 그리고 일견 좀 잘 맞지 않아 보이는 뭐가 있다? 일본집. 경주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옛집과 공지가 보이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경주에 맞는 또 뭐 있습니까? 흰 저고리 검정 치마 입은 젊은 여자, 우리 조선 여자죠. 그 5, 6인이
유관순 엄마 같은 그런 분이 길에 서서 웃음을 치며 소곤소곤하고 머리 딴 총각 상투 꼽은 늙은이 이거는 결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사람은 앞으로 걸어간다. 이제 나도 그 뒤를 따라갔더냐. 자, 이제 그 뒤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뭐다? 신장로만 고요히 누이는 곳으로 왔는 거야. 보세요. 이제서야 사면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죠? 전등이 가물가물거리는 시가며 도시에서 조금 많이 벗어났습니다. 뭐가 보이죠? 동화대가 보이죠? 계림이며 첨성대며 반월성이며 안압지며 우리 학생들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 맞습니까 이제? 그죠? 아 이제 유적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저녁달을 보러 왔다 이랬죠. 이제 하면서 이런 경주 유적들을 보며 이제 달을 생각하는 거죠. 이때 이 달은 다만 나를 위하여 비춰주는 것 같아. 경주의 달밤이라는 제목이니까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어찌나 그리도 고마운지 모르겠다. 달에 대한 태도죠, 지금요. 이때까지 보던 달에는 이때 이곳에서 본 달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달이 없었다. 매우 사랑스럽네. 아름답다라는 이 간단한 말로도 비욘드 디스크립션이랍니다. 완전히 달에 뿅 같네요, 지금. 아무리 표정을 잘하는 미인이라도 이때 저 달과 같은 얼굴은 할 수 없으려고 했다. 이제 혼자서 뭡니까? 감상해보는 거죠. 생각해보니 저 달은 예전에 뭐다? 이런 달이고 이런 달이고 이런 달이고 이런 달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초용과 한 구절 셔볼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 당할 때 밝은 달 할 때도 그 달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달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고 계속 있었던 달이죠 지금. 이거 되겠습니까? 육부 여자가 한가위 노래하던 달이고 태종무용가 뭐 달이고 온 천지에 비치던 달이고 임혜전 노름의 달이고 그 다음에 신라 향가에 나오는 달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과연 저 달을 어디에 내가 비할 때가 있겠는가? 심양강 위에다가 회수동별에 비치던 달로도 비할 수 없는 저 달이다 이랬습니다. 아무데도 비할 수 없다 이겁니다. 비할까? 과연 저 달을 어디에다 비할까 했으니까 비할 수 있다 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로 봐라? 서리법이겠네요. 그죠? 과거의 경주에 비친 달도 그렇고 장래의 경주에 비칠 달도 이러하다면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한 저 달이 그 얼마나 무한한가. 여기서 맞죠? 뭐의 무한함과 뭐의 유한함을 통해서 이 달의 무한함과 맞죠? 신라의 유한함 혹은 인간의 유한함 그런 걸 떠올리면서 뭘 이렇게 인생 무상 참 더덥다는 걸 느꼈겠지. 과거의 달과 현재의 달, 미래의 달은 한결같겠죠. 그러고 나는데 이제 현재의 나를 비추는 달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원한 자연과 대비해서 인간사의 덧없음을 얘기한 구절이 바로 시 부분이죠. 마치 대조의 표현을 통해서 인생 무상을 떠올린 구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달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뒤에는 이제 인생 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달을 정리해보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달은 대단히 뭐하다? 정겹다죠. 나를 비추는 고마운 달입니다.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혹은 처용 노래를 부르게 한 그런 달이죠, 지금요.
그러다 보니 이 달은 참 뭐하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뭐를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라는 생각이 떠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신라도 인간도 참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 감상 이해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터전이게 했던 달을 보고 혼자서 이런 감상에 젖었다가, 야, 보니까 과거에 저 달이 있었고, 미래도 분명히 저 달은 있을 것인데, 참 영원할 것인데, 천년 신라도 같고, 맞죠? 그렇다면 나도 간다 이거죠. 참, 인생은 덧없다. 이런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인생이 덧없었으면 그것이 고독하다든가 슬프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자, 계속 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저편에서 남자와 소곤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나더니 이것이 인생이 아니고 무언가 비껴서 간다. 그리고 다시 오도 보니까 달만한 모양으로 비친다. 연이 이 지나간 자리에 그냥 인생 무상을 느꼈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달에 대한 감상 됐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나는 처음으로는 이 길이 아무 굴곡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그래 평탄하기가 했는데 과연 언제쯤 그 평탄이 끝일까? 궁금해서 평탄한 길이 언제쯤 끝일까? 갑니다. 그러면서 몇 개를 지난지 알 수도 없고 수없는 벌레 소리는 요란히 들렸답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가보니까 실제 안 멀더라는 얘기죠. 그 평탄한 길이. 뭐가 보이더라? 백사장이 보이더라는 얘기지. 근데 이 백사장에서 뭐 하고 있다? 실험판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사장은 실제 뭐였다? 조약돌판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뭐처럼 보였는데 백사장처럼 보였고 아마 달빛 바다가 그랬겠죠. 백사장처럼 보였는데 가보니 이제 뭐 하고 있다? 실험하는 거 없고 실제 가보니까 조약돌이더라는 얘기죠. 거기가 어디다? 북천내랍니다. 막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북장구 소리, 노래소리가 나죠? 뭐다? 중요합니다. 실험판. 우리의 전통놀이죠. 올해는 실험판이 아닌가. 올해는 풍년이라 풍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북천안에서 실험판을 열었다. 올해는 풍년이라 열었다라고 제가 일부러 큰 덤배 쳤어요. 이 말은 경주를 올 때 차 속에서 누구한테 들었던 말이랍니다. 실험판이 열린다는 정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옳지, 이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이것은 실험판이고 그것이다는 요거 다운표죠. 나는 일종 새로운 흥미를 느꼈습니다. 우선 그 실험판을 향해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실험도 모를 수가 있지. 우리는 지금 다 알지만 일제시대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몇몇 마을에서나 근근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교편을 잡고 있던 작가에게는 다소 들었는데 보고 싶다는 충동 과연 어떤 걸까? TV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백사장으로 보이던 곳은 조약도판인데 어쨌거나 한참 밟아가니 발이 아프답니다. 실험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제 자, 실험판 묘사를 하는데요. 실험판 묘사가 요거 제가 필기 안 했네. 여기서부터 또 이까지죠. 실험판 한가운데는 모래를 듬뿍 깔아놓고 그 가장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핵심이다. 달하고 실험판이에요. 실험판은 한가운데 삥 둘러 앉은 사람, 선 사람 참 많다는 얘기고 이제 뭐합니까? 실험판을 묘사하죠. 아마 생생하게 이런 묘사함으로써 훗날 사람들에게 기록을 남기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이야 실험판 규칙이나 실험판이 무엇인지 10대 학생들도 다 아는데, 아는 거 맞나? 다 아는데, 천하장사. 예전에 강호동에서 고. 자, 봐봐. 길다란 횃불을 잡은 두 사람이 양쪽에 하나씩 서서, 그 테두리 안으로 오는 이가 있으면은 좁고, 뭐 이 사람 뭡니까? 그렇다면은, 뭐 하는 사람이고, 이 실험판을 진행하는 요원이죠. 이제 요즘 말로 따지면 진행 요원입니다. 한쪽에는 높이 시력을 메고 특수한 이가 그 위에 앉아서 이 사람은 심판관 아니겠습니까? 실험은 순서가 아니고 아무나 지운 대로 나와서 하며 이런 걸 일치불일치 문제 가능하죠. 하며 이긴 데야 나중 결승한 날이 아니면 상품을 안 해준다 하는데 실험꾼은 대개 상투쟁이, 기혼 아니면은 미혼의 남자들이라는 얘기죠. 구경하러 온 관객들도 또한 다 미혼이나 기혼의 남자들이고 간혹 기생을 데리고 온 양복쟁이 몇 사람이 있을 뿐이다. 순 경주 사투리를 써가지고 함부로 덤부로 떠드는 소리는 귀에 참 뭐하지만 낯설긴 하지. 봐봐. 나오죠. 필자는 지금 뭐 경주 사투리를 마고 싶답니까? 토소 연구 재료로 쓰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가? 지역 방언의 연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거 맞죠? 이 또한 그분이 했던 민족문화, 수호, 의지하고 관련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필을 쓰는데 토속 연구 재료 이밖에 다시 없을까? 이런 말 쓰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겠죠. 그리고 또 한옆으로는 그러니까 방금 뒤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실험 광경을 묘사했겠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좌우로 나가며 가게막을 버려놓고 음식을 팔고 잡화도 팔고 가지가지 오락도 한다. 이렇게 해서 야, 삶 사회를 질투하게 노는 모양이야. 실험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 보기에는 퍽 단순하다. 원시적인 놀이기 때문에 시골의 농민들이 5월 단오나 5월 5일이죠. 음력 8월 15일, 8월 추석 같은 명절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하던 유희다 이거죠. 원시적 유희고 명절에 하던 유희고 아무 설비도 없이 간단히 되는 유희다 이거죠. 1, 2, 3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겐 가장 합리적이다 이거죠. 실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근거 보았죠? 그리고 이 실험을 필자는 본 적이 없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그죠? 풍속가, 단원의 풍속화에서 보았고, 그 실물은 지금 여기서야 이제 처음 본다는 얘기죠. 실험을 왜 처음 보지? 그게 아니고 30년대 생각하세요. 다른 경기장에서 가서 얻은 감상, 여기에 비길 수가 없다. 왜? 왜? 전통이니까. 전통 문화니까. 필자로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미치고 한장하는 거죠. 경주에 와서 정말 큰 즐거움을 얻었잖아요. 단순한 그것이 좋아 보인다. 천진스러워 보인다. 순박한 농민의 성격이 잘 드러나 보인다. 그리고 나는 다시 어정어정거리는 거죠. 이제 배회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제 알겠죠. 이 마지막 구절. 나를 따른 이는 다만 나의 그림자만이다. 기분 째진다는 얘기죠. 맞죠? 그런 여운을 멋을 이렇게 막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찾습니다. 적절한 것입니다. yes 유형이에요. 틀렸죠? 잠깐 봤습니다. 그죠? 실험판은 3일 동안 진행된다 했고요. 아까 봉황대를 반대편, 그죠? 틀렸습니다. 3번이죠. 104장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조약돌이 있는 실험판이었습니다. 산책 중에 우연히 만난 청년과 여자의 뒤를 따라 걷다 보니 뒤를 따라 걷는 게 아니죠. 지나갔습니다. 처음 들은 것은 어디서 오면서 들었죠? 그저 경주를 떠날 때가 아니고 경주에 올 때였습니다.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기억미음, 디귿, 리을, 일단 보지 말고요. 확인하면. 아, 앞에 있는 거 맞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 사물을 추상적 관념에 빗댄다. 이런 거, 추상적인 것을 보통 구체적이 많이 빗대죠. 그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있을만한데요? 있을만하죠? 자, 보세요. 셈 B급한 게 우리가 흔히 문제 풀 때 왼쪽 거는 있냐 없냐 확인하잖아.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 있습니다. 앞에 거를 물어보고 수단으로 보고 뒤에 거를 물어보아라 목적으로 보아라 했더니 뒤쪽을 먼저 읽었더니 다 이 작품이 있을만하죠. 시가지를 벗어나고 다 근데 요거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제 없을 때 다 있다 이거죠. 없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일단 확인하면은 확실하죠. 이거는요. 니은 봅니다. 이제는 인가도 드물고 변론, 콩밭, 수수밭 가운데 커다란 나는 표현법 뭡니까 이거?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화류법이죠. 맞지? 그러니까 구체적 사물을 추상적 관념에 빗댔다. 이 부분이 틀렸죠. 이해했습니까? 활류를 썼습니다. 그냥. 구체적 사물을 추상적 관념에 빗댄다. 이런 게 있나? 볼까? 어, 수능, 특강, 문학책은 사랑이다. 구체적 사물을. 그죠? 자, 어쨌건 아닙니다. 그죠? 활용법 썼어요. 나머지 썼는지 확인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3번 문제 가겠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슬래시부터 닦아야 되죠. 뒤쪽을 봐야 됩니다. 경주 고유 문화재도 체험을 경험한 글쓴이의 태도. 아하, 활기를 결의 모습 묘사하면서 정답 5번이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수업 마쳤습니다.